죄송한데 어르신, 여기 실수로 들어오신 건가요? 일반 관람객은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저, 제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항공기 전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어르신, 이 구역은 특별 예약이 있거나 적어도 항공 관련 VIP나 전문가만 들어갈 수 있음. 지금 보니까 그냥 표만 사신 일반 관람객이신 것 같은데요? 마습 일반 표 하나 샀죠?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됩니? 죄송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곁에 서 있는 손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9살밖에 안 된 손녀 지민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곳 대구항공박물관에 오면 비행기 조종석부터 시뮬레이터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지민이가 너무나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로서는 손녀에게 조금 더 뜻깊은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저기 큰 비행기 보이죠? 진짜 멋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안 돼요? 지민아, 잠시만 기다려 보렴. 여기서 잠깐, 이분이 뭐라 하시니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이를 흘끗 쳐다보았다.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난처해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어르신, 규정상 저 안쪽으로는 꼭 안내 직원이 동행해야 하고 게다가 항공 전문가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이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지민이는 절대 위험한 행동 안 할 겁니. 제가 잘 지키겠습. 그게 규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협조 부탁드립니. 직원의 말이 점점 더 단호해졌다. 거기에 다른 관람객 두세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동행한 사람에게 속삭였지만 옆에 있던 할아버지 귀에도 다 들렸다. 요즘은 관리가 허술해졌나 보지? 저런 허름한 옷차림이면 여기 VIP 구역엔 들어올 자격도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저분이랑 아이가 여긴 왜 온 거야? 시뮬레이터 구경할 형편은 되려나? 할아버지의 옷차림은 결코 지저분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입어해진 점퍼와 낡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하얀 머리를 반드시 빗어 넘겼으나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처럼 보였다. 거기다 지민이마저 일반 어린이 관람객들과 다를 바 없었으니 사람들이 특별 구역 진입을 못마땅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세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민아. 어린애가 어른 일에 참견하기엔 조금 그렇지. 규정이 규정이니까. 손녀가 당돌하게 말하자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회유하려 했다. 꼭 다른 곳도 충분히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제 말씀대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고. 이봐요, 아가씨.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직원의 말을 끊었다. 사실 나는 시뮬레이터가 있는 곳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래전에 비행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요? 혹시 민항기 조종사셨나요? 민항기 조종사였고 그전에는 공군에서 군용기 조종도 좀 했었죠.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순 없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이는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결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 안전과 운영 방침을 위해서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지민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멀리서 박물관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우리 시뮬레이터에 문제 생겼대요. 잔뜩 예약 잡아놓고 기기 오류로 멈춰버렸답니. 관람객들 이미 탑승했는데 다들 안에서 못 나오고 있대요. 네? 안에서 못 나온다고요? 문이 자동으로 잠겨서 긴급 해제도 안 된다니까요. 팀장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큰일이랍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은 곧바로 무정이를 잡고 뛰어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할아버지와 지민이 그리고 아까부터 그들을 못마땅해 하던 다른 관람객들까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잠깐. 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내부 문제니까 관람객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내가 항공 관련 시스템 다뤄본 적이 있어서 간단한 문제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기사 팀장님이 직접 수정 중입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 그 순간 들려오는 비명과 당황한 목소리가 시뮬레이터 체험 구역 입구에서 메아리 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담당 직원들은 안전 테이프를 치고 접근을 막고 있었다. 지민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안에 갇힌 거예요? 무서운가 봐요. 괜찮아.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망설이는 눈빛이었지만 손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입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갔다. 죄송한데요. 제가 혹시 돕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안에 있는 기술팀이 해제 코드를 찾고 있습. 관람객분은 물러나 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주변에서 상황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무전 소리를 듣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거 오래된 버전이네. 모듈 호환에 문제 생겼겠구먼. 할아버지, 뭔 말씀이세요? 옛날 내가 군용 시뮬레이터 점검할 때 자주 보던 증상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항공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조금만 충돌 나도 문부터 전부 잠기는 경우가 있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마 수동으로 리셋해야 할 거야.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돼 있으니 뒷면에 기계식 스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 찾을 텐데 그 목소리를 들은 연결부 직원 중 한 사람이 고개를 휙 돌렸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직원으로 보이는데 순간 뭔가 생각나는 듯 할아버지를 눈여겨봤다. 잠깐만요. 혹시 저기 어르신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부르셨습니까? 방금 군용 시뮬레이터를 다뤄본 적 있다고 하셨죠? 혹시 공군 출신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예, 직원은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뭔가 검색을 했다. 그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 지나갔다. 동시에 여전히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관람객들의 목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었다. 팀장님, 지금 시스템이 전부 다운이라 리부팅 자체가 안 된답니다. 누가 기술팀 더 부를 수 있나요? 이미 본사에 연락했는데 지원팀이 도착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린답니. 바깥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같이 시뮬레이터에 탄 상황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안에는 비상등이 깜박이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아까 할아버지와 신경전을 벌이던 직원은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서서 수상 쩍다는 듯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어르신, 정말 이걸 다뤄본 적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해보긴 해봤지요. 하지만 이게 박물관용으로 개조된 시뮬레이터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은 같지 않을까 싶습. 다른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이 연결부 직원이 조심스레 할아버지를 팀장 앞으로 안내했다. 팀장님, 이분이 오래전에 군용 시뮬레이터를 조종하고 점검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 그래서요? 혹시 모르니까 시도라도 해보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본사 지원팀이 늦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일반 관람객한테 맡기자는 겁니까? 팀장은 난감해하는 듯했지만 시뮬레이터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점차 마음이 급해 보였다. 어르신, 혹시 정말 자신 있으세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박물관 시뮬레이터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대략 7년 정도 됐습. 그럼 베이스 모델이 아마 XHJ300 시리즈일 텐데. 맞나요? 예. 정확히는 XHB320 개량형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뒤편에 있는 교체 패널이 구형 방식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 간단한 소켓 교체나 메인 전원 리셋 스위치를 수동으로 해주면 문을 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팀장은 잠시 주변 직원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찌 보면 기묘하게도 저 나이든 일반 관람객이 시스템 내부 구조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어쩌죠?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온화했지만 묘하게도 힘이 있었다. 시간이 더 걸리면 안에 계신 분들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다른 비상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제가 한번 시도라도 해보게 해주시죠. 팀장은 결국 결심한 듯 손으로 땀을 훔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대신.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습. 가능하면 신속하게 부탁드립니. 그리하여 사람들의 경계 어린 시선과 호기심을 한 몸에 받으며 할아버지는 시뮬레이터 정비 구역 안쪽으로 안내되었다. 지민이는 밖에서 초조히 기다렸고 다른 관람객들도 일제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팀장님, 여기 교체 패널 부분이 맞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익숙한 듯 전선이 얽힌 하단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아마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저 부위가 보조 전원 스위치가 있긴 할 텐데 기술팀도 여기 스위치를 못 찾아서 애먹고 있었을 보세요. 이게 예전 모델 그대로군요. 잠깐만, 여기 조그만 덮개 보이시죠? 이걸 드라이버로 열면 그 아래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시 헐거워진 나사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옆 직원이 건네준 드라이버로 빠르게 덮개를 열었다. 자, 여기 맞나요? 와, 정말 있네요. 이런 스위치가 있었나? 팀장과 직원들이 놀란 듯이 고개를 내밀어 구부정하게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스위치를 두어 번 조작한 뒤 연결 케이블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다시 꽂았다. 이제 한번 전원을 껐다 켤 텐데 안쪽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 불이 잠시 꺼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무정의를 잡고 내부에 탑승 중인 체험객들에게 간단히 안내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스위치 패널을 내려두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안전 모드로 바꾸었다. 갑자기 시뮬레이터 전원 전체가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고 곧이어 비상등마저 잠시 깜빡였다. 할아버지, 혹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한쪽에 있던 직원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5초쯤 지났을까. 할아버지는 다시 패널 위 스위치를 올리고 잠긴 듯 했던 전기 계통을 재부팅했다. 곧이어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시뮬레이터 내부에서도 작은 진동이 전해졌다. 열렸다. 문이 열린다.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팀장은 재빨리 달려가 시뮬레이터 출입문 상태를 확인했다. 문이 자동 해제되고 안에 갇혀 있던 관람객들이 하나둘 놀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들도 울먹이던 얼굴을 쓱쓱 닦으며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밖에 있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네 어르신. 에이, 대단한 건 아닙니? 그냥 예전에 있던 기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사태는 금방 정리되었다. 긴장이 풀린 관람객들은 이제야 비로소 보조 안내원들의 지시에 따라 근처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할아버지를 천대하던 직원과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지 몰랐다. 그 가운데 조금 전 할아버지를 검색하듯 지켜보던 연결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이요? 그냥 이성우라고 합니? 이성우, 혹시 199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시던 분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이성우가 나 맞아요. 직원은 입을 떡 벌렸다. 그럼 혹시 대구 공군기지 시절에 그 유명했던 운항사고 방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분, 뭐 그런 일도 했었지요. 이 말을 들은 팀장과 다른 직원들도 깜짝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훑어보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급히 꺼내 검색어를 입력했다. 곧 대령 이성우라는 이름 아래 과거 공군에서 다수의 모범 비행 기록과 시뮬레이터 교육 공로상 등을 받았던 인물의 사진과 기사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정말 그분이시라고요? 대박. 저도 옛날에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 착륙 직전 엔진 이상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시킨 전설적인 조종사 맞죠? 에이, 전설이라니. 그냥 그땐 운이 좋았던 거죠. 할아버지의 겸손한 말에도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방금 시뮬레이터를 고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전문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음을 조금 전까지 규정상 못 들어온다고 고집하던 그 직원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제가 너무 몰상식하게 굴었어요. 저희는 그저 외부인 출입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규칙은 지켜야죠. 어디 사과할 일까지는 없어요. 아님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 정말 감사드립니. 주변에 있던 관람객 중 몇몇도 수군대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아까는 허름한 옷차림을 비웃듯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여기가 전부 할아버지 덕분에 제대로 됐다고요? 지민이는 자랑스러운 듯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다. 하하, 우리 지민이가 자랑스러워해 주니 그걸로 됐단다. 그 사이 한 관람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제가 안에 갇혀서 아이랑 엄청 무서워했는데 정말 감사합니 덕분에 무사히 나왔네요. 별 말씀을요. 안전이 제일이죠. 다치신 분은 없나요? 네, 다행히 없습니다. 팀장은 상황을 수습하느라 분주했지만 잠시 후 직접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다.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혹시 박물관에 더 머무르실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 그저 손녀 데리고 한번 구경하러 온 건데 이렇게까지 난리 칠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 할아버님 경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의자에 잠시 앉아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한숨을 돌렸다. 시뮬레이터 문제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도왔고 자신은 이제 손녀와 천천히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할아버지, 예전에 조종사셨다면서 왜 지금은 비행 안 하세요? 지민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노인의 특유의 너그러운 미소로 답했다. 나도 어렸을 땐 하늘을 누비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내 아빠, 내 엄마가 태어나고 이제 네가 태어났잖니. 그동안은 참 많은 걸 이뤘는데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서 은퇴했단다. 곁에서 듣던 팀장과 직원들 그리고 방금 도움받았던 몇몇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때 아까 연결부 직원이 놀란 얼굴로 다시 말을 붙였다. 근데 어르신 기사 찾아보니 75세 맞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 헛. 벌써 그렇게 되었나. 내 나이를 직접 말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뭐 사실이니 어쩌겠소.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말을 놓지 못했다. 아까까지는 막무가내로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어르신으로 칭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민이는 늠름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 사람들이 웃음 지으며 지민이를 바라보았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박물관 안의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여전히 살짝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곧장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확인 절차도 없었는데 이미 기술팀도 그렇고 본사도 지원팀장께서 다 오케이 한 일이야. 게다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그러자 팀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우리 박물관이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할 문제입니. 어르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고를 막았잖아요. 괜한 말로 할아버지께 누가 되지 맙시다. 팀장의 말에는 더 이상 반박이 없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사태 수습을 마친 팀장은 할아버지와 지민이에게 특별 투어를 제안했다. 원래는 VIP 특별 예약을 하셔야 했던 구역이지만 어르신께서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시뮬레이터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에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시뮬레이터 체험이라 장난삼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도 나이도 있고 해서 사실 은퇴 후로는 실제 비행은커녕 이런 첨단 기기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해보시죠. 손녀분도 지켜보면 참 멋진 추억이 될 거예요. 지민이는 벌써부터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요. 할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그럼 해보마. 그들은 곧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위해 다시 조정실을 준비했다. 방금까지 오류가 났던 장비였기에 팀장은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기술팀 엔지니어와 함께
관리실로 들어갔다. 일단 엔지니어분이 안전 모드로만 운영해 주실 거예요. 민항기 이착륙 시뮬레이션 코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 그래주면 좋겠군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조종관을 잡았다. 물론 실제 비행과는 달랐지만 의자에 앉아 계기판과 조종관을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묘한 그리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어렸다. 짐이나 조금만 떨어져서 앉으렴. 할아버지가 정신 집중을 해야 하거든. 네, 제가 여기 바로 뒤에서 보고 있을게요. 조종석에 앉은 할아버지는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숨을 가다듬었다, 오래전. 공군기지 활주로 위에서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 시작합니.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구동시키자. 눈앞에 스크린에 활주로가 펼쳐지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헤드셋을 간단히 착용하고 살짝 떨리는 손으로 스로틀과 스티어링을 잡았다. 이륙 준비 완료. 와, 정말 전문 조종사 같아요. 그러게요. 자세가 그냥 나오시네.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체험구역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는 엔진 출력을 높이며 서서히 가속했다 보이지만 모니터 속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고 이륙 각도를 잡는 손놀림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속도 충분, 이제 들어 올린다. 부드럽게 상승하는 화면에 지민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완전 멋져요. 다른 관람객들도 박수를 치거나 감탄했다. 짧지만 인상적인 이륙 시연 뒤 가상 하늘 풍경이 펼쳐졌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전하며 안정된 비행 자세를 유지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으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팀장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 섞인 말을 내뱉었다.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옛날엔 이걸 밥 먹듯이 했죠. 그때는 그냥 일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잡아보니 꽤나 뭉클함니 조심스러운 비행을 마치고 천천히 착륙을 시도하는 동안 밖에서는 또 한 번 환호가 터졌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름답게 가상의 활주로에 착지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완벽한 착륙이었다. 착륙 완료. 그 짧은 세 마디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다.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종료하자 할아버지는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은 조종사들도 그 정도로 안정적인 비행은 쉽지 않을 겁니. 하하, 그럴 리가요. 그냥 시뮬레이터니까요. 그 순간 아까 할아버지를 무조건 쫓아내려 했던 직원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대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규칙이 중요한 곳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겁니. 그래도 너무 예의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르신을 뵙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걸 깨달았습.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경험을 쌓아왔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할아버지는 젠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어요. 앞으로는 박물관의 규칙도 지키되 혹시 또 누군가가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조금씩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네, 명심하게 습. 직원은 울컥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주변 관람객들도 저희도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라며 눈길을 떨구었다. 아까 할아버지의 외모만 보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우리 전시관도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손녀가 보고 싶은 비행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팀장과 직원들은 앞장서서 특별 안내를 자처했다. 아까까지의 냉대는 온데간데 없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중한 손님이 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민이는 손을 들어 여기저기 전시된 기체에 대해 질문했고 직원들은 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할아버지, 여기 이 전투기는 오래전에 사용되던 거죠?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응, 옛날엔 저런 걸 실제로 조종해 본 적도 있지. 정말요? 와, 대단하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은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진짜 저 기체를 조종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잠깐이지만. 말로만 들어도 대단함니 그렇듯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누군가는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옛날 군 시절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가능한 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답해 주었다.
제가 예전에 수많은 훈련 비행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구 상공을 지나는 코스였죠. 그때 도시가 참 예뻤습. 와, 대구 하늘에서 내려다본 정영이 어땠나요? 그때는 허허벌판도 많았고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의 대구도 그 예전의 대구도 다 제게는 특별해요.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박물관을 채운 사람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따뜻함이 퍼졌다. 눈부신 업적을 세운 사람이 몇십 년 후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조용히 방문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투어를 마치고 박물관 측에서는 대접하듯 할아버지와 지민이에게 식사를 권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미소 지었다. 너무 과분한 대우는 사양하겠습. 본래는 그냥 손녀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신세를 많이 졌습. 조금만이라도 대접하고 싶습. 그럼 간단하게 음료수 한 잔 정도만 하죠. 그렇게 카페테리아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팀장과 직원, 그리고 주변에서 돕던 분들이 모여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과거와 은퇴 후 생활로 이어졌다. 예전엔 비행이 제 전부였는데 나중엔 아이들, 손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더군요. 가족이 제 곁에 있어야 비행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멋지십니. 엄청난 명예도 있었을 텐데 명예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간이 남는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 한 직원이 물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된 옷차림으로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시골에서 조용히 삽니. 굳이 새 옷 싸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그저 입던 거 입는 거죠. 옷이 사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 저희가 몰랐네요. 참고 있던 직원들은 하나둘 할아버지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다시 전했다. 몇 명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박물관에선 VIP 관리 규정을 확실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규정이 때때로 귀한 손님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을 계기로 저희 박물관도 여러모로 바뀌어야겠네요. 방문객의 배경에 대해 너무 단정 짓는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누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지민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을 탁 치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비행기 다시 안 타세요? 제가 크면 할아버지가 조종해주는 비행기 타보고 싶은데 하하, 네가 크면 직접 조종할 수도 있겠지. 할아버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네가 원한다면 언젠가 시뮬레이터 정도는 다시 타보마. 그 말에 모든 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까의 소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어르신, 오늘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 저희가 크게 배웠어요.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처음엔 몰라서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깨닫고 고쳐가는 거지요. 잠시 후 팀장이 조용히 할아버지를 한쪽으로 불렀다. 사실 좀 전까지 어르신을 하찮게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 솔직히 권위나 규정만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권위는 이런 능력과 인품에서 나오는 거란 걸.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겠소. 다만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땐 그걸 잘 못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도 그 교훈을 잘 녹여보겠습.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다시 따뜻한 분위기로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박물관 측은 할아버지와 지민이가 편히 관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특별히 항공기 내부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체험 데크까지 안내했다. 지민이는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래, 알았다. 하나 둘, 찰칵. 사진을 찍는 내내 직원들은 옆에서 친절히 카메라 각도까지 봐주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혹시 은퇴 후에도 비행을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니죠? 경비행기 같은 거 occasionally 타시진 않으셨어요? 가끔 취미 삼아 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여유롭게 시골에서 지내는 게 더 행복하더군요.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
아쉽진 않으세요? 글쎄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소중하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와 의미에 대한 주제로 흘렀다. 팀장과 직원, 그리고 관람객 일부도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한때는 비행기가 전부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가족과 일상,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남더군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하늘을 날아도 마음이 공허해짐니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네요. 젊은 시절엔 몰랐지만 늙어서야 알게 된 진리죠. 그날의 대구 항공박물관은 아침만 해도 냉정하게 할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던 분위기에서 저마다의 배움을 얻고 따뜻한 공감이 오가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전문 지식과 인품, 그리고 겸손함이 크게 작용했다. 어르신, 저희가 꼭 뭔가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습 그래요. 진짜 오늘 큰 도움을 주셨고 또 귀한 가르침까지 주셨는데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던 게 다예요. 여기서 이번 일 잘 수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태도로 대해 주셔서 나도 감사한걸요. 관람을 마치는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문 앞까지 할아버지와 지민이를 배웅했다. 아까 할아버지에게 적대적이던 그 직원마저도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손녀와 함께 놀러 오겠습. 그때는 티켓 끊고 당당히 들어올게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어르신. 꼭 다시 뵐 수 있길 바라요. 할아버지와 지민이는 박물관 입구를 나서며 본래 목적이었던 즐거운 관람을 훌쩍 넘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지민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들을 열심히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듯 킥킥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저 그 시뮬레이터에서 할아버지 조종하는 모습 찍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그런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즐거웠으면 된 거야. 에이, 그래도 내가 찍고 싶었으니까.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박물관 직원들과 관람객들은 손을 흔들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단순한 규정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장소가 이제는 따뜻한 공감과 배움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새 문이 닫히고 박물관 내부가 다시 정리되자 팀장과 직원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회의실에서 짧게 복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겉모습이나 출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규정은 중요하지만 분명 더 유연하고 열린 태도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문제도 앞으로 정기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겠습. 회의가 끝난 뒤 그들은 할아버지의 지혜와 따뜻함을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새겼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와 지민이는 이미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대구 시내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우리 맛있는 순대국 먹으러 갈래요? 그래, 그럴까? 네가 좋아하는 순대국집이 있다지? 네, 엄마랑 아빠랑도 가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소박하고도 평온한 대화 속에서 오늘의 특별했던 박물관 방문은 점점 일상으로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숨은 재능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하늘을 누비던 노라오 조종사의 친절과 전문성, 그리고 겸손히 만들어낸 변화는 작은 파문이 되어 대구 항공박물관의 운영 방식과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 이후 누구도 또 다른 은퇴한 전설을 함부로 몰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곤 했다. 혹시 알아? 저분이 또 다른 숨은 영웅일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바로 눈앞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이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퍼져갔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숨은 재능이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 텄다. 누구나 특별함을 품고 살아간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독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또는 주위에 감춰진 재능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아봐 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
당신 주변에도 다양한 사연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스스로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언젠가 당신도 이런 뜻밖의 무대에서 빛날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분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넌 캔디